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바가지다. 내가 어떤 금칠한 바가지든 큰 바가지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바가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그렇지. 어. 이 바가지로 내가 받아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터졌을 때 다시 받을 수 있거든. 꼭 부모가 아니어도 되고 어떤 스승님이 나한테 멘토가 돼서 한 사람만 그 역할을 나한테 맞아. 해주면 살거든. 맞아. 그 임신 중이시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일단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신체에서 오는 변화가 일단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변비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계속 막 울렁거리면서 그게 이제 입덧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임신이란 사실 알고 나서부터는 좀 심리적인 변화가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쏟아지는 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를 좀 좋은 걸 먹어야겠다. 앞으로 저도 그렇고 애기한테도 그렇고 건강이 곧 정신이 되니까 그런 변화 이외에는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거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당직 근무여가지고 24시간을 원래는 근무를 했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일을 했는데 일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근무지가 매년 거의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발령이 있는데 안 나는 해도 있고 나는 발령이 또 나는 해도 있어요. 근데 뭐 1, 2년에 한 번씩은 꼭 부서를 옮기게 돼가지고 요 일을 좀 배웠다 싶으면 좀 옮기게 되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그 겸님이 말하는 이런 루틴한 거를 지키기에는 제 직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식단은 당연히 힘들고 예를 들면 뭐 배를 타고 나가 있으면 일주일 정도로 나가 있는데 맞아. 그 기간 안에는 그 식비를 계산해 보면은 1인당 한 끼에 2,000 얼마예요. 그 식비로 식자재를 사서 음식을 그 조리장님이 해서 주시는데 사실 뭐 고퀄리티의 음식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식자재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거는 그러네요. 사실. 기름 같은 것도 사실은 계란 후라이 해도 그냥 식용유에 하니까 여기서 먹는 당연하지. 음식들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그래 내가 좀 조절을 해보자. 그때는 닭가슴살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냉동식품 챙겨가가지고 막 따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눈에 보이면은 그렇지. 오늘 잡채네? 그렇지. 옆에서 막 떡볶이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떡볶이는 또 먹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수면 시간도 말씀하시는 그 8시간을 꾸준하게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직을 서면은 뭐 육지에서는 뭐 24시간 뭐 일을 하고 쉬고 다시 또 24시간이라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네, 근데 휴게라고 정해진 시간이 2시간이 있긴 한데 실제로 만약 상황이 생기거나 뭐 사건 처리해야 되면은 다 같이 밤을 새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파출소를 또 근무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생리가 불순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생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냥 계속 하혈을 해가지고 한 달 넘게 계속 하혈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병원 찾아갔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건강상의 그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뭔가를 해도.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의료의 불신이 이분들은 뭔가 한 포인트만 보고 있구나. 뭔가 다른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입사했던 연초에 그 첫 번째 연도에 그 교통사고를 좀 당했었어요. 그래서 척추가 부러졌었어가지고 병상에서 좀 누워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뭐 그때 뭐 변비도 생기고 뭐 아유. 자율신경계 쪽에도 아무래도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도 막 다 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뒤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저를 일부 직원들은 저를 되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불쌍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얘 뭐 일 안 하려고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안 하려고 뭐 그러겠네? 라는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 그러는데도.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그 이미지를 좀 넘어서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가지 이야기처럼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바디 프로필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보여줄게 했구나. 네, 나도 보여줄게. 나도 이제는 건강하고 그 당시에 치유 요가를 한 6개월 정도 다녔었어요. 개인 레슨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허리를 좀 회복시키고 나서 걷기 하면서도 안 아파지니까 그러면 이제 헬스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헬스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진짜 건강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직장 생활을 하는 온 바가지만 신경 썼던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뭐 남들이 그냥 뭐 공무원이 그때는 조금 인기 직종이었었어서 공무원 들어갔으면은 버텨라. 힘들어도 버텨라. 뭐 이렇게 되니까 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프를 찍고 나니까 저는 제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다 그냥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겸님이 하는 이런 이론적인 거가 많이 퍼뜨려지지 않을 때여가지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19년도? 그때 뭐 생로병사,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진짜 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만연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겉핥기식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프가 끝나고 제가 몸무게가 많이 불었어요. 한 10kg 불었던 것 같거든요. 바프 찍을 때 몸무게하고? 네. 저는 원래 평생을 살이 갑자기 많이 찌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일정 몸무게를 유지했었고 부모님이 건강한 식습관을 항상 챙겨주셨어가지고 건강하게 먹었었는데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바프 찍고 나서 너무 제한된 식사를 루틴하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음식들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단 음식에 대한 저도 모르는 엄청난 욕구가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도넛을 이렇게 막 한 판을 사가지고 막 먹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뭔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겸님 영상을 이게 진짜 맞아? 하고 지방을 먹으래요. 근데 진짜 이게 맞아? 그동안 맨날 닭가슴살만 먹었는데 맞아? 그래서 처음엔 좀 불신했었어요. 이것도 다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랑 다 비슷하게 유행하다 지나가겠지 이랬는데 저도 이제 계속 실천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몸에 이제 느껴지는 변화들, 뭐 장에 가스가 좀 안 찬다거나 뭐 이런 것들 사소하게 피부가 좀 좋아진다거나 뭐 안 좋은 음식을 설밀나티 이런 거 먹었을 때 바로 뭐 피부에 증상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거는 평생을 갖고 가야겠다. 저도 이제 결혼도 했고 남편에게도 좋은 식습관을 계속 이제 유지시켜주고 같이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이거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 너무 운이 좋게 돼가지고 저 이런 거 신청해서 막 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원해가지고 이게 그 아기 때문에 꼭 필요했나 보다 이게. 그죠? 지금부터 얼마나 엄마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이 참 어렵겠구나. 배우에 떠다니고. 여자분들이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로 있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원래 여경이 한 10% 정도 뽑는 게 그 공식적인 거였는데 그 이후에 한 20%로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무실에 뭐 한두 명 정도 있는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배 위로 올라가는 걸 하는지 몰랐어요. 여자분들도.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한참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 해양경찰인데 여기 육지에 있진 않겠지. 그렇지 않겠니? 밥값 책정이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저는 이게 물론 밥값이 안 나오는 부서도 있겠죠. 저희는 이제 그나마 부식비가 나오니까 그걸로 저희 배 생활하는 중에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말도 안 되지. 요즘 같은 때.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을 텐데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아이고. 공무원의 수당과 그런
급여 관련된 부분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런지 물가 상승률과는 별 개를 고려하지 않고 맞아. 그냥 네. 아, 그래서 옛날 룰대로 그러겠다. 그냥 맞네. 나중에 사회가 바뀌었을 때 바뀌었을 결과를 보면 각자의 직장에서 먹는 음식들이나 학교에서 먹는 식단들 그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인식이 바뀌면 어. 인식이 바뀌면 이제 그게 되겠죠. 되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불편함과 분노감을 느끼고 문제식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바뀌겠죠 이제. 이제 그런 부서장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아 그럼 우리도 이것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내가 부서장인데 나도 이걸 먹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병원에서 내가 사람들 고치는 의사인데 나도 설미나티를 매일 먹고 있어. 맞아. 사람들이 병원 환자들이 밥을 먹으면서 몸이 더 나빠진대. 근데 그건 나도 먹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다 바꿔야지. 학교에서 애들을 내가 다루고 있는데 애들이 이 음식 먹으면서 더 불안해지고 더 통제가 안 되는데 나도 그걸 먹는 선생님이야. 일률적으로 우유 먹어야 되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초등학생 때는 1학년하고 6학년하고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그렇게 세지 않거나 음식이 그래도 좀 순한데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학년 격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먹어 그게 아니라 애들이 안 먹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먹게 하려고 식단을 봤는데 저는 항상 식단을 찬반 없이 보거든요. 하는. 와, 애들이 그때 물어봤어요. 네 친구들 아침 먹고 오니? 그랬더니 거의 안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아침에 안 먹는데 매일 단 게 엄청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날은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단 거를 좋아하긴 하잖아. 근데 오늘 단 거는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았어. 그래서 그게 뭔데 해서 찾아보니까 당류가 우유가 40 몇 %짜리를 준 거예요. 급식에서. 중학생인데 얘네들 이거 당뇨병 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 학교의 급식인데 그런 거를 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데 혈당을 첫 끼부터 너무 많이 올리는구나. 그래서 아 이걸 진짜 어떻게 좀 고치고 싶은데 뭐 제가 고칠 수는 없고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진화되고 아주 진보된 형태의 급식이고 미국 아, 급식, 미국 급식, 캐나다 급식이 완전히 막 기가 막히는 완전히 그 감자튀김에 그냥 막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만 가도 마트에 가서 뭐 간식거리 사려고 보면요 다 이렇게 기름에 튀긴 거를 위에 설탕을 입힌 그 지걱지걱한 기름 나온 것들을 한 봉씩 넣고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음식이 진짜 우리가 그나마 나은 거라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도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우리 새벽에 택배 받잖아.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소리를 들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은 택배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지. 그 사람도 자야 되고 그 사람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매일 그 시간에 택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아침에 받는 거를 아예 상상을 안 하는 거지. 그거는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그 새벽에 그걸 받아볼 엄두를 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쪽으로는 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생활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는 거야. 그런 그들보다. 그리고 네. 한국은 변화가 빠르잖아요. 한국은 생각보다 이런 연결성이 강하고. 우리 화장실 네. 옛날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화장실이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나라 망신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확 바꾼 거야. 우리나라처럼 좋은 화장실이 없잖아. 어딜 가나. 그리고 애들도 애들이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매일 그 급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근무 여건이 되는 거니까. 약간 교사 생활 할 때도 그 급식을 그대로 먹으면 선생님들이 여지없이 살이 많이 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니까 나오면 튀김 같은 건 좀 덜 먹고 막 알아서 조절을 선생님들은 좀 하시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튀김을 더 주세요라고 하니까 나쁜 음식 너무 많긴 해요. 잔반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서는 또. 저희 남편이 약간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승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자를 항상 원래는 본인이 과자를 항상 끼고 살았대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운동 안 하고 운동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은 뭐 130kg까지 뭐 120, 130 뭐 이렇게 쪘었다. 뭐 100kg가 넘었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그렇게 찌면 무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가지고 약간 음식을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타인 입장에서 그걸 딱 끊어내고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나도 그렇게
60에 왔듯이 그렇게 오면 그때가 때인 것 같아서 그거를 내가 컨트롤을 못 하는데 내가 그걸 컨트롤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제 나까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놓고 먹어. 나는 열심히 당신은 아직 그거 먹구나. 나는 이거 먹 그게 아직 맛있구나. 이러면서 나는 이거 먹을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더 빠르지. 막 같이 먹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쩌고. 그거는 이제 나도 힘들고 같이 자멸하는 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게 다 어려운 거고 그게 내공이거든요. 아는 거 얘기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들은 얘기, 아는 얘기를 쉽게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어 주는 게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 우리 가족한테는 더 힘들어요. 가족한테 힘들지. 그래서 가족이 못 지내는 거야. 딴 사람하고 다 가까울수록 딴 사람하고 다 지내. 본인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동일시하고 그 사람이 나라고 착각하고 내 에고를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나한테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태도가 결국은 내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문제가 똑같이 뭐냐면 저는 저한테 엄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알아차렸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습관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원인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럼. 바라보는데 저도 이제 이게 아버지 습관만 제가 목격하면 저도 이제 불편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해탈한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 잘 따라오겠구나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거 보면 명백하게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제가 저를 받아보듯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괜히 엄격해지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더 잘한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안에서 아버지는 너를 더 경계한다고. 그렇죠. 얘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또 이렇게 주시한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안 돼. 알죠. 얘만 보면 자꾸 과자를 제가 내려온다 그래서 몰래 먹어. 과자를 잔뜩 사놨는데 겸이 내려오니까 또 잔소리 한다고 그걸 과자를 다 막 빨리 다 꺼내서 둘이 내외가 막 다 숨겼대요. 골프 가방에다 다 넣어놨는데 너 뭐 하느라고 골프 가방을 들고 열었니? 걔가 그걸 들고 헬스 가야 되는데 헬스 가방 안 가져와서 아버지 아버지 헬스 골프 가방에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 과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싱크대니 뭐니 뭐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쏟았는데 하필이면 걔가 그걸 들고 나가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감시가 한계가 있고 이렇게 눈치 보고 피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건 답이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빠르지. 근데 이제 말하는 거는 이게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알아차린 거예요. 이 마음 불편한 마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근데 그걸 이제 감내하는 것도 내 역할이다 맞아. 생각이 들어. 그리고 가끔씩은 그걸 감내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뭘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네. 한마디. 근데 또 해놓고 나서도 후회하죠. 응. 해놓고 나서도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번 참다 한 번 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하다가 이번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 근데 나는 10번 참다 한 번 했잖아. 근데 그 한 번이 열 몫을 다 한 거야. 그게 비수로 꽂히거든. 근데 자기는 10번을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10번을 묶어갖고 하나로 보낸 거거든. 화살 10개를 같이 묶어서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게. 매번 하나 모았다 한 번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서로를 저거 힘들게 하고 눈치 보일 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남편은 지금 허리가 내가 볼 때는 그 운동 부족이거든. 그 산책만 좀 하고 그 철봉만 좀 매달리고 아니면 이렇게 만세 운동 뒤로 제끼는 것만 좀 열심히 해도 금방 그 근육이 조금 이렇게씩 생성될 일인데 근육 생성될 일을 일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귀결로 맞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한마디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 아유 오빠 아프구나. 근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주로 들었던 얘기는 야 너만 하지 말고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 많이 들고 네 주위 좀 그러니까 내 주위라는 거는 이제 딸도 좀 챙기고 좀 챙겨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챙기냐고. 근데 챙기는 방법이야 이게 나한테는 이게 챙기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 된 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자식 된 놀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해야지 뭐 이런 거. 그거는 생각일 뿐인데 효과는 안 나는 거지.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존중해. 존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랬어. 나는 그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여튼 우린 남매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라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부부로 반 살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누이로 사이좋은 오누이. 오빠라 그러면 다 해줘요. 오빠가 진짜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가 다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다 그게 딜레마거든. 근데 저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하는 생각이 어차피 얘는 먹을 거면 내가 안 좋은 소리에서 먹고 마음 불편하느니 차라리 기분 좋게라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진짜 꾹꾹꾹꾹 참아다 한번 팍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도 또 불편하고 또 불편하고 근데 가족이 같이 하면 좋겠지만 특히 저는 그 왜 썰미나티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그래도 무난했어요. 그런데 기능의학 치료를 받으면서 마늘이랑 이런 거를 못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음식에서 다 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은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마늘을 안 먹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거기 뭐 이렇게 처음에 주변에 반응이 있잖아요. 사입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없나?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마늘 안 먹는 사람들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늘 없는 레시피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없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냥 마늘 대신 생강을 조금 더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나 혼자 음식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 먹으면 말고 그냥 나는 이대로 먹을 건데 뭐 그래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음식으로 같이 소통을 못 하잖아. 같이 하지 못하잖아. 근데 마음은 같이 할 수 있잖아. 다른 부분에서 온전히 존중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걸려서 음식도 같이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딴 것까지 망치는데 음식은 그렇고 음식은 내가 먼저 앓은 거고 다른 걸로 소통할 수 있지. 어쨌든 밑에서 자는데 덜그덕 거려. 자다가 내려가고 너무 더우니까 팥빙수를 찾나 봐. 어디다 넣은지 모르니까 덜그덕. 그래서 내가 오빠 그 둘째 칸 사람이 있어. 그게 빨리 찾게 해줘서 차라리 빨리 찾게 해서 올라가. 둘째 칸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해갖고 빙수 덜그덕 먹고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그런 방법이 있는 거지 이제. 결국은 죄책감으로 먹는 건 먹기는 먹으면서 죄책감까지 갖고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죄책감까지 덜어주는 거지 차라리. 일단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쭉 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시고. 아유 진짜 건강하게 해서 이쁜 애기 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역대 출연자분 중에서 애기 낳은 분들이 몇 명 계시잖아요. 금방 갑자기 애가 나와 있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냥 갑자기 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기 대서온 사람도 있지만 네, 너무 그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 그치? 맞아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마 또 건강하게 만나실 거고 아마 오늘 만나신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여정에서 되게 좋은 게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더 먹을 거야 이제. 저는 제가 사실 이번 연도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컨텐츠가 집밥 연구소고 그리고 가끔씩 저 병원 다니는데 병원에서 혼자 맨날 도시락 먹어요. 가끔. 간호사 하세요? 저 작업치료사예요. 어. 그래서 혼자 먹는데 그걸 항상 집밥 연구소 틀어놓고 먹어요. 그래서 사연자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위로도 많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빵 먹을 때도 보고 사실 다 봐요. 많이 먹을 때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삶에는 되게 많은 좋은 영향들을 끼쳐서 저희 가족들까지 감사하다는 이야기 네. 아유 잘 오셨어요. 어린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다, 그렇지? 오늘 그거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르다. 참 이르고 적절한 때다. Too early.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스토리텔링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만들고 있는 그 여자는 뭐 20대 후반이면 이제 뭐 끝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에린 같은 사람 옆에서 맨날 보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30대 끝나 이제 60대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누가 그러잖아. 아우 에린님은 60대 두 번째 날개를 핀다는데 첫 번째 피는 겁니다.
첫 번째 팁인 거예요. 첫 번째. 저도 23살이라고 생각하고 아. 살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깎아야지. 아, 23 15살 살. 줄이라. 네. 아 좋다. 그래서 사실 저는 회사에서 거의 모든 밥을 먹고 집에서는 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고 또 저희 엄마도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았거든요. 너무 바쁘시니까 그냥 김치볶음밥 해놓으면 이렇게 한솥 해놓으시고 며칠씩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을 먹으니까 약간 처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 쓰고서도 될까? 막 이랬었는데 연락 주셔서 되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뵙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하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 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얘기 나누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피부도 20대야 20대 네, 지금. 23. 23살 피부네. 아, 저도 누군가 이렇게 차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울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울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오늘은 대접받는 날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접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말이지만 두 분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감사했고 그리고 초에는 제가 2022년도에는 막 말을 했거든요.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 한번 봐봐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여주면 나도 알아 이런 얘기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저희 언니가 남미에 이민을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국 사람이 많이 없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민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어서 되게 많이 외로워요. 그런데 언니한테 이렇게 보여내 줬는데 언니가 두 분의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살이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운동도 하게 됐고 맨날 언니랑 얘기해요. 에린 운동했대. 그래서 나도 헬스장 끊었어. 그리고 어느 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원래는 언니 올 때 같이 와서 신청하고 싶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근데 이번에 신청할 때 언니한테 그래도 물어봤어요. 나 신청하고 싶은데 언니 왔을 때 같이 신청하고 싶은데 언니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런 기회는 언제 있을지 몰라서 나 먼저 신청해도 돼? 그랬더니 언니가 나는 에린님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안 돼. 그냥 너 혼자 먼저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들이 우리 가서 울지 않아야 된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보면 울컥할 것 같은 마음이 네, 있었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하다. 옛날에 우리가 웃기는 말을 하면서 그 파티용 장갑을 꿈꾸는 사람은 그 하얀 목장갑이라도 낀다. 근데 아예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평생 고무장갑 끼다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말장난 같았는데 그거를 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있는 사람은 저분처럼 자립갱생하고 남한테 의지 안 하고 내가 나를 좀 잘 건사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처럼 아주 내가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니까 뭔가 삶의 목표라는 거를 정확하게 방향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이 방법은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 것 같아까지 되면 나 그렇게 살 것 같아까지 되면 이 온 우주가 나를 그 방향을 찾아준다라는 거거든. 최단거리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찾는데 이렇게 이 나무 보고 저 나무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숲을 지나서 저 산을 보면서 나는 저기 올라가 있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는데 최단거리로 내가 가지는 거지. 지금 다이어트는 그 나무 하나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냐는 거지.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만 내가 꿈을 꿨더라면 살 쪘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망사 스타킹 신을까 막 여기 땡길까 막 이런 거 하고 다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바가지만
내가 바꾸려고 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바가지를 건강하게 해서 튼튼하게 해서 어떤 내용물을 받아 넘길 건지 그런 바가지 용도를 쓰일 건지를 진짜 그거를 그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런 걸 딱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방법은 이 우주에서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렇게 와졌고 내 사연이 뭐 때문에 와졌지 하는 우리도 모르는 그렇게 돼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참 너무 신기해요. 아름답다.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근데 여전히 신기하긴 하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아유 이제 식상하다가 아니야 이런 거는. 음. 그러니까 좋은 옷 같은 걸 만약에 본다면 아유 있어 저런 거 있어 식상할 수가 있어요. 아 뭐 새로운 디자인 없어 새로운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얘기는 맨날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그게 살아온 그 온 라이프잖아 그냥 각각의. 그러니까 매번 감동이야. 진짜 오늘 너무 잘 오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또 꿈을 우리가 우리 장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운다 이제 운다. 아 진짜 울컥했어요. 겸이 오늘 어땠어? 저는 오늘 그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바가지 이야기 되게 좋았고 저는 또 항상 자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저는 바가지 이야기에서 좋았던 거는 그 얘기 듣다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내 바가지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바가지. 내 옆에서 어떤 바가지 들고 있냐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전부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지만 제가 많이 배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삶에서 제일 상위 아까 저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내가 내 거 잘 나눠주고 저는 좀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눠주고 근데 나는 또 잘 받아야 돼. 근데 제가 받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또 다 와서 주는 것 같고 다른 경로로 주는 것 같아. 그렇지. 다른 경로로 주고 뭐 어디서도 달라고 하고 막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물이 막 들어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지금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왜냐면 또 제한적이거든. 내가 바가지에서 풀 수 있는 물이 제한적이고 나의 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멀티플라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업가적으로 고민하고 결정을 똑바로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서 했던 거지. 진짜 이 표현 좋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에리님이 이제 큰 바가지 하나 들고 오신 거지. 그래서 에리님이 이제 크게 줘가지고 이제 이 바가지가 이제 기워지고 나는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받았고 그리고 한 가지 그 생각하면서 좋았던 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 했잖아요. 제 개인으로 경험했던 것도 똑같고 사실 저도 20대 중반 때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너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느낌만으로 가는 건데 그때 되게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내 바가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날 잘 채워야 되고 근데 그때 저는 일정 시간 동안은 고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 지금 되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계속 밥 먹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지금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거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 지난 7, 8년 봤을 때는 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로 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아무도 나도 안 찾고 내 연락을 피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 이제 도움 요청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할 때가 많았어요. 불안해지기만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나이면 제가 들었던 생각 나도 지금 내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고독하게 내 그릇을 만들고 닫고 채울 시기다. 근데 그 시기 때 막 제가 친구들도 다 만나고 막 얘기도 막 하고 놀러 다니고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7년이 걸린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30년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어쩌면 각자 젊은 친구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뭔가 새롭게 한번 가보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만 나돌아다니고 한번 에리님이 요즘 하는 것처럼 이제 인스타도 그만 좀 보고 인스타도 잠시 그만 보고 책으로 가고 거기 시간 그만 써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떠들기만 했던 사람들 물론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닫아버리고 인스타도 좀 닫아버리고 나만의 뭔가에 고립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셀프 고립이 필요하다. 거기서 쌓아나오고 축적해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바가지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부터 뭔가 될 거거든. 근데 그때 내가 뭔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바가지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만들면 사실 못하는 거죠. 좋은 마음만으로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바가지 만들 거야 라는 마음만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이제 물론 힘들겠지만 무조건 힘들 거고 저도 다시 하라면 못하겠지만 그 고통으로 한번 들어가야 된다. 그 외로움과 그 생각이 저는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떠올려지는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여정에 있을 때 잘 닦으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바가지 하나 만드시고 오늘 썸네일은 바가지네. 네. 바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되게 재밌게 물 주고 퍼고 나르고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을 건데 뭐 앞으로 진짜 음. 너무 좋을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가미사키 했을 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바가지다. 내가 어떤 금칠한 바가지든 큰 바가지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바가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그렇지. 어. 이 바가지로 내가 받아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터졌을 때 다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가지를 움켜쥐고 있어서 이거를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없다고 그냥 썩어버리는 거지만 내가 그 바가지를 넘겨줬을 때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내가 주고받는 사람하고가 아니라 네. 꼭 부모가 아니어도 되고 어떤 스승님이 나한테 멘토가 돼서 한 사람만 그 역할을 나한테 맞아요. 해주면 살거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그 바가지의 내용이시네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또는 어른들한테 배웠을 그런 허상 있잖아요. 나는 바가지를 아주 크고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했던 그 허상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지만 헛소리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렇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또 모르죠. 나중에 갔을 때 제가 잘 하고 있을지.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식사 고마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했어요.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